대출을 갚는다는 것.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출 압박 또 있었고 상환하라는 압박이 있죠. 야, 이거 대출을 참 이게 양날의 검이구나. 대출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면서 하나 또 기쁜 일이라면 기쁜 일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 보면 빚을 다 갚은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외식하고 고기 구워 먹고 짜장면 먹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저도 대출 하나를 이번에 상환을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더더욱 깜깜하게 나오네요. 오늘은 지금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출퇴근 또 배달 시간에 시간을 잘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볼까요? 네. 대출 상환 관련돼서 며칠 전에 제 입장에서는 큰 금액의 대출을 상환을 이번에 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그 대출을 가지고 매달 이제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갚아 나가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돈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야, 참 이 대출 있는 분들 다들 아시죠? 매달 집에 대출이 있던 신용 대출을 받으시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개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많을 건데 매달 그 날짜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대출을 이번에 몇 년 만에 상환을 전액 요 상품에 대해서만 말이죠. 전액 상환을 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대출이라는 것이 참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무슨 얘기냐?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또래분 또는 저희보다 인생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보시면 50대 중반 넘어가시고 회사를 나오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고정적으로 내가 흐름을 받던 월급이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시고 회사를 나오시는 분들께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회사 있을 때가 좋다. 나오면 전쟁이고 뭐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 다 한 입 모아서 조금만 더 생각해봐라. 거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회사 조직이 사람이 힘들게 하더라도 좀 더 생각해봐라. 나오면 진짜 요즘에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사업이라 저처럼 자영업하기 얼마나 힘든 여건인데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아마 다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건데 이 대출이라는 게 그 때가 있다는 게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해서 부동산 특히 이럴 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직접 살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임대를 월세를 주고 그 월세를 받는 돈을 대출 받는 원리금에 계속적으로 상환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그 집에 미리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현재 소득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거기서 그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당겨온다는 얘기죠. 그 대출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내 명예로 가져와서 조금씩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고 나중에 그때 가서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 그때까지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면 현명하게 선택을 한 거죠. 그 레버리지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았던 그 1억과 그 1억의 가치라는 게 10년 뒤에 1억. 내가 10년 뒤에 1억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집을 살 거야. 다르겠죠. 또 그때 미리 지금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20년을 갚든 30년을 갚든 쭉쭉쭉 갚아 나가면 그 1억이란 가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의 효과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는 굳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사람이 중년이 되고 회사 퇴직이 점점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 커리어라는 것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쭉 20대 30대 쭉 올라가다가 40대 중반 후반을 가면서 보통 우리가 딱 피크를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얘기죠. 하필 또 근데 요 시절에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때 자녀 돈이 많이 들어갈 때죠. 학원 여러 가지 교육비 또 주거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 피크를 찍고 내 소득이 떨어지고 또 가장 최악의 경우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내가 나오게 되는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 그러면 이 대출이라는 내가 미리 받아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이라는 것은 특히나
엄한데,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로 쓴다거나, 뭐 이상한데 돈을 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산을 사게 됐을 때, 우리 보통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사죠. 그때는 반드시 그때가 있다. 20대, 30대 우리가 나이가 젊고, 유능하고, 회사에서 커리어적으로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연봉도 많이 올라갈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된 자산을 사게 됐을 때, 내가 돈이 부족하죠. 돈이 부족할 때, 그때 이 대출 레버리지를 잘 현명하게, 상품도 많겠죠.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자산을, 이거 보통 싸고 저평가할 때, 매수를 할 때 이 대출 레버리지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죠. 대출 뭐 받으면 은행만 부자 되고 너는 은행의 노예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막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자산을, 그것도 적은 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의 자산을 사야 됐을 때 대출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에 보시면 대출 없이 자산을 점평한다거나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의? 내가 이 노동소득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젊은 분들, 그때 20대, 30대 때 그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고, 물론 힘들겠지만 그때 공부를 안 하고 자산을 매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 나이 또는 저희보다 선배인 나이가 됐을 때 하고 싶어도 더 불안하고 더 무섭고, 와 이거 지금 사도 되나? 나 곧 이제 퇴직인데? 애들 이런데 주거비 들어가고 식비 들어가고 생활비 들어가고 애들 학원비 교육비 다 들어가면 돈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자산을 산다고? 근데 나 곧 회사를 나오는데 지금 이 대출 받으면 최소한 20년 30년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되나? 하면서 거기서 대부분 내려놓고 포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제가 뭐 대출 갚으면서 뭐 저런 개똥 같은 철학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저는 미리 젊을 때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는 잘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관련돼서 너무 긍정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없고, 좋은 수단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잘만 사용한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자산을 점핑하고 추후에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조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산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쪽으로 대출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출 저도 운영을 하고 대출이 자산으로 제가 많이 가 있었겠죠. 참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몸집을 많이 계속 줄이고 있다라고 몇 년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팔고 뭐 계속적으로 점점 줄여가면서 느낀 것, 줄이고 대출도 줄이고 하는 마음 앞으로 쭉쭉 가지 않을까. 그럼 제 마음이 조금은 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적이 되고 더 안정적이 되면서, 그래 개수를 줄이자, 부동산도 최소한 규모만 하고 또 대출도 갚을 수 있는 거는 다 상환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이런저런 대출 상황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이 출근길에 같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다 출근해버렸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커스TV의 다커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